1972년 12월 2일 요즘은 세종문화회관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서울시민회관에는 인파가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MBC 개국 11주년을 기념하는 10대 가수 청백전이 열렸기 때문이죠. 문제가 터진 건 가요 청백전이 마무리된 직후인 저녁 8시 반경이었습니다. 별안간 조명장치가 터지면서 불꽃이 튄 거죠. 당황한 주최 측이 막을 내리자 그 막으로 불이 올마붙으면서 큰 불로 비화됐습니다. 50명이 넘게 사망할 정도의 대화재였습니다. 서울 시내 전 소방차는 물론이고 미군 소방차까지 총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눈에 안타까운 광경이 포착됐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4층 회전 창틀에 허벅지가 낀 채 거꾸로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은 가요 청백전 취재를 왔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탈출한 한국일보 박태홍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기자는 셔터를 누르면서 악을 썼습니다. 저 애를 살려주세요. 빨리! 소방관들도 사태를 알아채고 소녀를 구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고가 사다리 차가 닿을 높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는 건물 벽에 바짝 차를 접근시켜야 했는데 건물 벽 앞에 화단이 장애물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가운데 고가 사다리 차는 몇 번씩이나 전진 후진을 왕복하며 필사적으로 벽에 붙어서 보려고 기를 썼습니다. 마침내 사다리차가 건물 벽에 바싹 달라붙는 데 성공했습니다. 환호할 사이도 없이 소방관이 사다리 바스켓에 올라탔습니다. 이영주 소방관이었죠. 사다리차를 수십 차례의 시도 끝에 건물 벽에 바짝 접근시켰다. 나는 사다리 바스켓에 올라타 소녀가 떨어질지 모를 위치에 바싹 붙었다. 몇 초 지나지 않아 소녀는 내 발등에 떨어졌고 그 순간 함께 떨어져 내린 소나기 유리 파편과 새 창틀을 겨우 몸으로 막아냈다. 그날의 화재로 인연을 맺은 소방관과 소녀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가정 형편상 상고에 진학한 그날의 소녀에게 대학 진학을 권하기도 하고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시리에 빠지자 소방관이 돼보면 어떻겠냐고 권유하는 등 인생의 후원자 노릇을 했고 1991년 마침내 그녀가 결혼할 때는 제2의 아버지 격으로 주례석에 섰다니 대단한 인연이었죠. 하지만 그 경사스러운 결혼식 날 이영주 소방관은 또 한 사람을 생각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악몽 같았던 화재 당일 자신과 함께 소녀를 구하기 위해 발버둥친 사람, 화단을 밀어붙이고 타고 넘으며 필사적으로 사다리차를 벽에 붙였던 사다리차 운전자 고기종 소방관이었습니다. 고기종 소방관과 이영주 소방관은 1967년 종로소방서에서 소방관으로 함께 첫 발을 디뎠습니다. 앞서 얘기한 서울 시민회관 화재와 대형가 호텔 화재, 더하여 청량리 대왕코너 화재는 70년대 3대 화재라 일컬어지지만 그 외에도 수시로 큰 불이 터졌습니다. 고기종 소방관과 이영주 소방관은 서울 곳곳에서 발생한 모든 화마와 맞서 싸운 분들이었습니다. 고기종 소방관의 별명은 도끼였다고 합니다. 도끼로 잘라내듯 일 처리를 확실하게 해서 붙여진 별명이었다죠. 제특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화재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갔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바보 같다는 말도 들었다고 합니다. 소방관도 직업이고 일단 자기 몸 챙길 깜냥은 부려야 되는데 너무 우직하게 불 속으로 뛰어들었으니까 말입니다. 1990년 9월 19일 서울 중구 한전 건물 자재창고 화재 현장에서도 그랬습니다. 23년 9개월 동안 7,000번 출동을 해온 그에게 창고 화재 정도는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트기처럼 달려들어 40분 만에 불을 껐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을 완전히 잡은 것을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도끼, 고기종이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지하실을 더듬던 그는 그만 맨홀 구멍에 빠지면서 11m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해온 베테랑 소방관의 최후였습니다. 23년이 넘는 경력의 고기종 소방관이었지만 그는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1995년 개정 이전까지 국립묘지령 제3조 6항은 안장 대상을 군인, 국무원,
경찰관으로 한정했고 그 외의 경우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국립묘지 매장 문제는 많은 소방관들의 여망이자 한이었습니다. 2001년 3월 서울 홍대동 주택가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집에 사람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소방관 6명이 뛰어들어갔는데 낡은 주택이 무너져서 그 모두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취재차 찾아간 그들의 빈소에서 저는 한 소방관이 울먹이는 걸 들었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바보들입니다. 자기 목숨도 못 구하면서 누굴 구조해요. 한참을 울던 그가 신발끈을 매는 것을 보고 문득 어디 가십니까 하며 물으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근무 갑니다. 저는 비번인데 빠진 자리가 많잖아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도 역시 눈물을 쏟고 말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고인들의 일터였던 서부소방서에 가면 그날 죽어간 6분들의 동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판은 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고 합니다. 유족들이 보상금으로 받은 돈 중 1,500만 원을 모아 제작했다고 하죠. 대체 어떤 나라가 영웅들을 기념하는 일마저 그 가족들에게 맡기고 그 보상금으로 해결한단 말입니까? 이런 나라에서도 어떤 이들은 몸 던져 불길과 싸우고 남의 목숨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왔다는 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버티고 살고 있는 것이라는 점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평택 화재 현장에서 숨져간 송탄 소방서의 3분, 고 이형석 소방경과 고 박수동 소방장, 고 조우찬 소방교의 명복을 빕니다.